네, 다음은 중국 얘기 다뤄볼 텐데요. 중국이 최근에 계속 경제 지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앞서서는 좀 안 좋았다가 최근 좀 개선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당국의 모멘텀까지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당국의 이 정책들을 팔로우를 좀 해주셨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조금씩 변화가 있나 봅니다. 되살아난 투자 심리라는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세부적인 내용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개최됐던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2분기 동안 억눌렸었던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에도 유입세로 크게 전환이 되었고 위안화 환율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정치국 회의에서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다시 한번 강화되고 난 후에 각 주요 부처에서는 중앙정부의 방향성과 상응하는 부양책을 빠르게 발표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중국 주건부와 발개위에서 부동산과 소비에 대한 세부 부양책을 발표를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또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심리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에 맞춰서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소의 인하와 T+0 거래제도 가능성이 확산된 점 역시도 증시 분위기를 호전시키는 중 요인 중 하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통계국 제조업 PMI가 49.3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확장 국면 기준선이 50 아래에 계속해서 위치해 있지만 시장 컨센서스와 전월치를 상회했다는 점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말로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지표상으로는 당분간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얘기해 주셨다시피 단기적인 이런 경제 지표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인 경기 살리기에 들어갔다라고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그럼 한국 투자자들이 좀 봐야 될 중국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치국 회의 이후로 발표된 부양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발개위에서 소비 회복과 확대를 위한 세부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정치국 회의에서 알 수 있었다시피 부동산, 자동차, 전자제품 중심으로 소비를 지원하는 세부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제 중국에서 지금까지 도시별로 자동차 구매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구매 제한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행 중인 구매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완화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눈에 띄었던 것은 정부가 유급휴가와 탄력근무제를 장려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유급휴가제는 법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었지만 국유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한해서만 좀 실시되었었고 사실상 중소기업이라든지 민간기업에선 제대로 실시가 안 되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돈을 주고 휴가를 보내는 이러한 유급휴가 조치가 발표된 것은 하반기에 중국 소비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좀 부동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또 소비도 소비지만 좀 가장 주목할 부분은 좀 부동산에 대한 부양 메시지가 좀 특히 강화되었다는 점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소비 부양 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정치국 회의가 끝나고 나서 주건부에서 바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이제 LTV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 발표를 했고요. 부동산 대출 심사 시에 과거의 대출 상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해당 조치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범위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부양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 성과 측면에서도 부동산 관련 업종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사실상 작년부터 지방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해서 조금씩 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를 완화한 도시들은 대부분이 이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이러한 주요한 대도시가 아니라 3, 4선 도시, 즉 농촌 지역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도시에 한해서만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주에 상하이랑 베이징, 선전 이러한 대도시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 고려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았던 중국의 부동산이 회복될 때까지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나왔던 PPT 중에서 지금 증권거래세 인하하고 더하기 T, 더하기 O 이렇게 약자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연구원님? 이제 말 그대로 증권거래세가 인하가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증권 투자가 활발히 되고, 이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T 플러스 2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T 플러스 1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T 플러스 0으로 되면은 아무래도 좀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지난주에 계속 나와서 증권주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PPT의 페이지에 보시면은 아까 업종용 수익률에 보시면 증권 관련 섹터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들 어떤 거 볼까요? 네, 3일에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중심인 차이신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차이신 제조업 PMI는 49.2로 집계가 되고 예상치인 50.2와 전월치인 50.5를 하회를 하면서 좀 수축 국면으로 재전환되었고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발표된 통계국 PMI가 전월비 하락한 걸 감안했을 때 차이신 서비스업 PMI도 하락세를 이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월 초에는 비공식 회의인 베이다이허라는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비공식 회의라서 정확한 개최 날짜와 회의 관련 내용이 언론에는 발표가 되지는 않지만 각 지도부들이 매년 8월에 베이다이허라는 휴양지에서 모여서 국내외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있다는 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 차이나 중국이 조금씩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잡아주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이었습니다.